자, 여기서부터 이제 유인물 6번 신호와 정보입니다. 우리 자연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끔 하는 물리적인 자극 또는 물리적인 현상을 우리는 신호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온도의 변화, 온도가 변하면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더워졌네, 추워졌네, 이런 것들이 바로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빛이 반짝인다든지 빛의 세기가 변하고 또는 빛의 색깔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도 신호라고 할 수 있고요. 땅이 울리는 진동, 소리, 냄새, 이런 것들 전부 다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분석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거든요. 자,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졌다는 것은 신호야. 왜냐면 온도가 변했으니까. 이 날씨가 더워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죠? 여름이 왔다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 이처럼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 이 신호를 감지해서 우리는 신호를 분석하여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이 신호를 해석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 사람의 체온은 보통 36.5도라고 하잖아요. 이 체온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 감기에 걸렸을 때. 원래 36.5도인데 체온을 측정했더니 좀 더 온도가 높아졌어. 열나네. 온도가 높아진 걸 보니까 즉 신호, 온도가 높았다는 건 신호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감기에 걸렸다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지구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우주에서 오는 별빛, 이 별빛의 변화를 신호로서 받아들이고 이 신호를 분석하면은 우주의 생성 원리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바로 빅뱅 이론. 어때? 별빛을 분석하면은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주 전역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알 수 있고요. 질량비 3대 1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빅뱅 이론에서도 그렇게 예측했는데 빅뱅 이론이 정말 그럴싸하구나 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신호를 해석해서 유의미한 내용인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 예시 한번 유의미한 내용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6번 신호,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리적인 작용이나 현상, 예시, 온도, 빛, 힘, 소리, 진동, 이런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면 그게 바로 신호인 거예요. 한편 이 신호를 통해서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을 우리는 정보라고 한다. 예시들은 방금 말했던 그 예시가 그대로 나와 있네. 자, 이런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신호들을 감지해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기계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 우리는 센서라고 한다. 그래서 다양한 센서의 종류가 있고요. 그 센서의 종류에 따라서 또 우리가 실생활 사용하는 예시들도 있거든요. 한번 이거는 유인물 읽고 그냥 내용 정리할게요. 유인물 7번의 센서입니다. 다양한 신호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를 센서라고 한다. 센서의 종류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고요. 간략하게만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광센서. 광센서는 이름 그대로 광이 뭐야? 빛광자잖아. 그래서 빛을 감지해서 전기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기계를 광센서라고 한다. 예시로는 자동문이라든지 바코드 스캐너. 자동문 같은 거 어때? 이 자동문에 센서가 달려있는데요. 이 센서가 빛이 들어오는 정도 측정해서 이 앞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있으면은 이 전기 신호를 보내가지고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빛을 감지해서 전기적으로 변화시켜주는 이런 장치를 센서라 하고, 특히 빛이니까 광센서인 거죠. 온도 센서, 이름 그대로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예요. 온도가 바뀌면 그걸 전기적인 신호로 나타내서 온도 이만큼 바뀌었어, 높아졌어, 낮아졌어를 감지하는 센서인 거죠.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화학 센서, 연기를 감지하는데요. 이 화학 센서의 예시로는 가스 누설 감지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가속도 센서, 이건 이제 물체의 운동 변화를 감지하는데 이제 속도가 변하는 것을 감지해서 전기적인 신호를 바꾸는 겁니다. 예시 볼까요? 스마트폰이 화면 자동 회전 시스템, 이렇게 세로로 넣느냐 가로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화면이 또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들 이 속도가 변하는 걸 감지해서 가로가 됐네? 그래서 가로 화면을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자동차 에어백 등등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있습니다. 다 끝나가네. 드디어 마지막 유인물 8번 아날로그와 디지털입니다. 자, 신호에는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일단 크게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뭐냐면요, 연속적인 신호를 우리는 아날로그 신호라고 해. 예시 한번 들어볼게. 자,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온도로서 오늘 날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의 온도가 20도였다고 가정해볼게요. 10시의 온도가 20도였는데 이때 점점 시간이 지나에 따라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좀 낮아지고 다시 또 높아지고, 약간 이런 느낌의 날씨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10시 때 온도는 20도였고요. 그럼 12시 온도는 여기 온도 25도라 치겠습니다. 25도. 그리고 요 시간이 14시는 22도야. 그리고 16시에 온도가 30도 찍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요, 자연에서 오는 대부분의 신호는 연속적이야. 자, 봐봐. 10시에 온도가 20도고, 12시에 온도가 25도거든요? 근데 20도에서 25도가 될 때 온도가 올라갔죠? 근데 20에서 25로 뻥충 그냥 한 번에 올라갔니? 20 다음에 바로 25가 아니야. 20에서 25가 되려면 반드시 21도, 22도, 23도, 24도를 거쳐가야만 해. 봐봐. 20, 21, 22, 24, 24, 25로 건너간 거잖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20에서 25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언제나 연속적이죠. 이처럼 자연에서 오는 대부분의 변화, 대부분의 신호는 연속적인 신호를 나타내고, 이런 연속적인 신호를 뭐라고 한다고? 아날로그 신호라고 한다. 마찬가지야. 온도가 떨어질 때도 그렇죠. 12시에 온도가 25도씨였거든요. 근데 14시가 되면서 온도가 22도씨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건 맞는데 25에서 22로 훅 떨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25 바로 22가 된 게 아니잖아. 25에서 22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4, 23을 거쳐가야지만 22도가 될 수 있어. 더 나아가서 25에서 24가 되려면 24.5도 거쳐야 되는 거고요. 24.7도 거쳐야 되는 거고, 24.8도 거쳐야 되는 거고, 24.9도 거쳐야 되고, 24.95도 거쳐야 되고, 이처럼 연속적으로 모든 값을 다 나타내는 거지 한 번에 껑충 뛰어갈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아날로그 신호야. 자, 아날로그 신호의 장점은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는 겁니다. 10시일 때 온도가 20도였고요, 12시일 때 온도가 25도고, 14시일 때 22도, 16시일 때 30도라는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10시와 12시 사이에 있는 모든 순간의 온도도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시 1분, 10시 1초, 이 순간에 대한 온도도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 이처럼 모든 값,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값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는 장점이 있어. 근데 이 장점은 역으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있어.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량이 매우 크고요.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도 쉽지 않고, 복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재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그래프, 이 신호, 이 모든 정보 다 똑같이 베껴낼 수 있을까? 해볼게. 쌤이 얼추 개형은 비슷하게 했는데요, 사실 얘랑 완전히 똑같지 않죠. 너비라든지 기울기라든지 이런 게 지금 완전히 똑같지 않잖아요. 얘는 모든 정보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를 다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많은 정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많은 정보가 있는 만큼 용량이 커서 저장도 어렵고, 전송도 어렵고, 복사도 어렵고, 활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필요 없는 정보들도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전자기기들은요, 이 아날로그 신호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사용해요. 디지털 신호가 뭘까? 디지털 신호는 이 아날로그 신호랑 반대인 거잖아. 아날로그 신호가 연속적인 신호니까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인 신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모든 신호를 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신호들만 추출해가지고 불연속적으로 나타내는 신호가 바로 디지털 신호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신호는 변하는 순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신호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여기 나타내 보겠습니다. 빨간색을 할까? 빨간색.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간이고 온도인데요, 10시에 온도가 20도였다 라는 정보 남겨두고요, 12시에 온도가 25도씨였다 라는 정보 쓰고, 14시에는 22도였다, 그리고 8시에는 30도씨다 라고 나타낸다면은 어때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간단해졌죠? 전자기기나 컴퓨터들은요,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보다 용량이 작고요, 당연히 얘가 여기가 훨씬 용량이 적겠지. 그리고 그만큼 저장도 쉽고, 또 복사도 쉽고, 전송도 쉽고,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기 컴퓨터들은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보다 훨씬 더 선호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떤 문제점? 정보가 손실되거나 왜곡될 수 있죠. 지금 아날로그 신호는 모든 신호, 모든 정보가 지금 다 담겨 있는데요, 얘를 디지털화 시키면서
이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있는 값이 지금 사라진 거잖아. 또 마찬가지 이 사이가 사라지고 이 사이가 사라진 거죠. 이처럼 몇몇 정보들이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량을 굉장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자기기라든지 컴퓨터에서는 이 디지털 신호를 더 선호하는 겁니다. 이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꿀 때 정보가 손실될 수밖에 없긴 한데 이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의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추출하는 시간 간격을 더 짧게 해주면 돼. 지금 10시, 12시, 14시, 18시 이 4개만 지금 추출했잖아요. 근데 이 추출하는 간격을 좀 더 좁혀서 더 많은 시간을 디지털화 시켜볼게. 즉 11시에 대한 정보도 여기다 넣는 겁니다. 11시 정보, 13시 정보, 11시가 요 정도 되겠네. 얘와의 타이니까 정보. 그리고 13시 정보, 15시 정보. 어때요? 아까보다 좀 더 이 모습이 비슷해졌지? 좀 더 촘촘하게 한번 더 추출해 볼게요. 즉 여기도 마찬가지 추출, 여기도 추출, 여기도 추출, 해서 좀 더 시간을 촘촘하게 추출하게 되면은 어때? 점점점 모양이 원래 아날로그의 모습과 비슷해지게 되죠. 이에 따라서 왜곡되고 손실되는 정보의 양을 좀 더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유인물 한번 읽으면서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번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첫 번째, 아날로그 신호,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로 빛, 소리, 온도 등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이다. 한 20도씨에서 25도씨로 뿅 하고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 25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1, 22, 23, 24를 거쳐가야만 해. 연속적으로. 센서로 얻은 전기 신호와 이를 분석한 정보를 디지털 변환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정보를 만들 수 있다. 즉, 이 아날로그 신호를 센서가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고 전기 신호를 통해서 디지털화, 즉 띄엄띄엄 시간 추출해가지고 부연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은 연속적인 값을 끊어서 뚜렷하게 구분된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 그림 이거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날로그 시계는 어때? 이 시계 시침, 초침, 분침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반면 디지털 신호는 어때? 이 모든 연속적인 값의 시간을 나타내지 않고요. 0초, 1초, 2초, 3초 1.1초랑 1.2초까지 나타내진 않아. 2초, 2초, 3초, 4초 또는 1분, 2분, 3분을 나타내지 1.1분, 1.2분까지 나타내지 않는 거잖아요. 다시 아날로그 시계는 1.1분, 1.2분까지 다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연속으로 모든 값을 다 초침, 분침, 시침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디지털 시계는 1, 2, 3, 띄엄띄엄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보다는 좀 더 정보가 부족하긴 해. 왜냐하면 정보가 지금 손실된 거잖아. 그 중간중간 사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더 용량이 적고 재현하기 쉽고 전송하기 쉽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디지털 정보의 특징. 첫 번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가 왜곡되거나 일부 잃을 수도 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원래 이렇게 모든 신호가 다 있었는데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추출하고 추출한 시간 사이사이의 값들은 지금 손실되고 있죠. 디지털 정보는 저장과 분석이 쉬워서 컴퓨터와 같은 다양한 기기에서 전자기기에서 이용되며 용량이 적어 전송하기 쉽고 따라서 정보 통신에 활용된다. 이렇게 내용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